안녕하세요. 주식 애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공모주 밀당에 심리적으로 좀 지치셨을 것 같아요. 기대했던 LG CNS는 힘을 못 쓰고 아이즈넷과 PIE, LG CNS까지 겪으면서 두려움에 청약을 많이들 패스하신 IST, 동방메디컬, 오름테라퓨틱은 예상보다 훨씬 잘 가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분석의 의미 없이 꾸준히 다 하는 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름테라퓨틱이 예상을 깨고 잘 가준 덕분에 다음 주에 상장을 하는 동국생명과학은 그 빛을 조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동국생명과학 국내 조영제 1위 회사고요. 매출은 1,000억 원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인데 수익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부분이 아쉬웠고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를 산정할 때 EV EBITDA로 산정을 해서 고평가 논란이 조금 있었고요. 공모가는 하단보다 28.6% 낮은 9,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자, 그럼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사주에 미달이 발생을 했네요. 청약률은 딱 50%, 배정된 수량의 절반만 소화가 됐습니다. 이 미달분은 기관 투자자들한테로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근데 청약률 20%도 채 안 됐던 동방메디컬이나 또 그 이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우리 사주의 미달 자체가 막 상장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손실로 이어진다 이런 거는 없어요. 최종적으로 확약은 1.90%, 수요 예측대의 1.92%였는데 이게 딱 4개 기관만 6개월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건수 기준으로는 0.57%밖에 안 됐어서 그런지 최종적으로 수치도 많이 아쉽습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522만 1916주, 주식 총수의 32.65%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공모가 기준 약 47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1,300억 원에 달했던 오름테라퓨틱에 비하면 훨씬 가볍긴 한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소소한 사이즈이기는 한 거죠.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별 비중을 보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62.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25.51%, 그 다음 일반 청약자 9.58% 순서입니다.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우리사주조합, 기타 소액주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벤처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발행가액은 2017년은 3,850원, 2018년은 6,370원, 2019년은 7,000원, 그리고 2020년은 1,659원입니다. 2020년 투자자들의 단가는 공모가 9,000원보다는 약간 높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2020년에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수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최종 조건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오름테라퓨틱보다는 훨씬 가볍고 상당수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 위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맘대로 주당 평가 가액 산출 한번 해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25년 예상 순이익을 20% 할인한 79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들의 평균 벌을 활용을 했습니다. 영진약품의 PER은 너무 높아서 제외했고 나머지 3개 기업의 평균 퍼인 23.08배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주당 평가 가액은 약 11,403원으로 계산되더라고요. 공모가보다는 27% 정도 높은 수준. 그래서 공모가보다는 그래도 높은 가격에 팔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작년 말부터 한 올해까지 쭉 상장하는 종목들의 성과를 보면서 밸류나 사이즈, 기존 주주의 비중과 그들의 단가, 이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세워뒀었단 말이죠. 근데 오름테라퓨틱이 그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보여준 상황이기는 하고요. 뭔가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수가 워낙에 적었고 일반 청약자도 6,000명 정도만 참여를 했었던 이런 저조한 참여도 자체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초가 매도를 위해서 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거는 주체들이 적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전 동시 호가 때 호가가 잘 버텨줬고 그리고 기존 주주도 매도를 참으면서 조금 가격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시초가가 위에서 출발하니까 장 초반에 수급이 쫙 좀 더 들어와 주면서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다면 동국생명과학은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705개 정도, 그리고 일반 청약자도 2201명이 총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시초가 하한가 매도를 거는 주체들 자체는 조금 적을 순 있어서 시초가를 어느 선 위로 출발을 시킬 수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정리. 오름 테라퓨틱의 다음 타자라 요 자체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고, 단독 상장에 10,000원 미만이고, 그리고 일부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으면서 기관과 일반 청약자의 참여도가 비교적 저조하다는 거, 이거를 오히려 저는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아쉽기는 해도 고평가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지만 상당수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높기 때문에 막 눈에 띄는 단점을 꼽자면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그래서 40에서 50% 정도에 팔 수 있다고 하면, 밸류 대비해서 조금 높여서 팔 수 있다고 하면 만족일 것 같은데, 또 다들 이렇게 수익 구간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또 불안 요소라서요. 상장일의 시초가든 장초반 흐름이나 뭐 거래량 이런 것들 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3주차의 산뜻한 기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